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두 분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오후 구간 눈에 띄는 뉴스들 위주로 저희가 키워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상승의 의미가 있을지 연속성이 있을지 여기에 먼저 시선을 둬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고 현재도 그 강함 진행 중입니다.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기대감, 미국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우주항공 테마도 들썩인다라는 논리로 일단은 봐야 되는 걸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뭐 스피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일제히 랠리가 장중 내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까지도 쭉 이렇게 펼쳐지는데 궁금해요. 사실 스페이스X 상장이 오늘 처음 부각된 뉴스는 또 아니거든요. 네. 오늘 장에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이렇게 수급 강하게 유입되는 원인, 일단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PO를 통해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얼마냐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지금 넘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가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만의 증시의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 안에서도 나타났었던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많은 위성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좀 살펴보면 이게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미래산업 먹거리 너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우리가 빠르게 가져와서 대입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을 정도로 실적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내에 몇 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이라든지 수주 잔고가 쌓여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쏙쏙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 스페이스X IPO 일정이 좀 잡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심이 이쪽으로 확 쏠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 중에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은 결국 상승률로 봤을 때는 스피어 그리고 HVM을 저는 따로 빼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지금 시세가 낮기 때문에 따라 붙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스페이스X만 지금 성장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 원웹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성장을 같이 하거든요. 대신에 각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지금 컨셉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낮은 적에도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쏘아 올리고 있죠. 근데 이게 많이 쏘아 올려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로켓 추진체 자체를 계속해서 재활용하는 기술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 건데, 왜 이제 많이 쏘아 올려야 되냐면, 적궤도의 위성이 지금 적게 이렇게 돌아가면 전 세계를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인공위성의 수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추진체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원웹이라고 하는 기술은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 궤도보다 500km 더 위로 쏩니다.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좀 있는데, 장점은 한 번 쌀 때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단점은. 근데 장점은 뭐냐면, 스페이스X는 낮은 위치, 하지만 원웹은 이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의 인공위성이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다라는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 여기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분류를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X만을 보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두 기업, 만약에 그 외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좀 본다라고 하면 세트랙 아이와 인텔리아 테크,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는 게 맞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발사체 재사용하면 오늘 이슈가 있었던 쪽이 항공우주기도 하잖아요. 네. 대형주고 어찌 보면 안정된 흐름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재사용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항공우주까지도 봐도 괜찮을까요? 충분하죠. 그런데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이 로켓 추진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스페이스X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진 않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로켓 발사 일정을 좀 잡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정부에서도 매년 좀 늘어나는 발사 횟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매년 하자고 오늘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게 일어날지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쪽은 어느 정도 좀 테마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거론 안 되는 기업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안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주 관련 기업으로서 이제 테마가 붙어서 움직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평상시에 이들을 우주 관련주로 보았는가?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방산주로 봤죠. 근데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 이들에게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금 거론한 세 기업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크게 한번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은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바 조금은 별개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 모멘텀이 워낙 강한 네. 시장이다 보니까 HVM, 스피어 정도만 직접 고리가 있는 쪽으로 일단은 먼저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한화 쪽도 볼게요. 김성훈 대표님. 우리 한화 그룹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하나 시스템과 함께 에어로스페이스의 강세도 오늘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우주항공과 별개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국가 차원에서 민간 상업화로 넘어간다면 우주항공도 사실은 주도권이 한화 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화 역시 우주항공 수혜주로 볼 수 있을지 이 점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누리호 발사 4호 때부터 또 민간 사업으로 넘어갔던 게 주도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김동관 회장이 주도를 했고 또 하나그룹 차원에서도 오늘 뭐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오스탈 지분 인수까지 이제 19% 인수를 네. 호주에서 또 승인을 하면서 이 우주 발사에 대한 모멘텀 거기에 또 하나그룹의 이 MRO 관련된 이 미국 함정 건조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이제 현대 로템을 비롯해서 이제 페루 쪽의 대형 수주가 한 2조 규모기는 하지만 기존의 이제 구조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었습니다. 네. 근데 일부 이런 이 모멘텀적인 요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못 갔었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의 규모 자체도 이 IPO 규모도 뭐 44조로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가치를 2200조에서 그 이상 훨씬 더 크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 대형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주로서 어떤 이 그룹에서 이 부분을 좀 모멘텀을 가져갈까 봤더니 저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하나 시스템 좀 다양하게 우주 산업의 이 메가톤급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을 둘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지금 뭐 이 종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종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휴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이 러시아 쪽에서 영토에 대한 확장세를 우크라이나 확장세를 생각보다 좀 빠르게 우리가 원래 이제 영토 분쟁 초기 단계보다도 4배 빠르게 영토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은 방산주의 트리거가 이게 2차 트리거가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뭐 우주항공 테마와 더불어서 지금은 종전 이슈가 사실은 휴전 이슈로서 좀 바뀌면서 아마도 조방원 중에서는 지금 가장 센 섹터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우주 방산 섹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아마도 중소형주 모멘텀 쪽도 강력하지만 저는 이제 중대형 쪽에서는 하나그룹주 지금 아마도 2차 상승 랠리가 조금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상승 랠리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화 시스템이 대표님 이어서 특히 더 오늘 장에서 강한 이유가 있는지 또 한 번의 K2 수주에 대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오스탈 영향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비중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할 것이다. 2차 랠리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강한 쪽 위주로 추가 상승분이 붙을 것인지 아니면 덜 오른쪽에서 메워지는 흐름으로 순환매 형식으로 이 패턴이 나올 것인지 이에 대한 시나리오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딱 원래는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사실은 스피어하고 HVM이 그쪽이 더 눈길이 가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트리거가 스페이스X에 대한 이 모멘텀적인 요소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이 벤더 쪽으로 보는 게 확실하게 맞겠죠. 근데 지금 하나 시스템하고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동안에 많이 좀 숨고르기가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은 수주 공백이 좀 있었지만 아마 연초에 들어갈수록 대부분의 또 이제 중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유럽에서의 국가들도 수주에 대한 시작을 아마 연초부터 계획 전략을 짤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보되
가장 핵심이었던 스피어나 HVM이 오늘 한 20% 반등세를 보였지만 차트를 보시면 한 2, 3일 정도 시작점이 굉장히 좀 최근이에요. 이런 큰 모멘텀을 한 이틀, 3일 연속해서 받고 끝내기에는 너무나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이 소부장들이 지금 많이 죽고 있는데 네. 그 수급들이 저는 우주항공으로 당분간 옮겨질 가능성들이 너무 농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직접적으로 스페이스X와 연결고리 가진 스피어 HVM에 좀 힘줘서 좀 강조를 해주셨네요. 이슈와 더불어서 이 종목들의 흐름까지 한 번 더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희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AI 이야기를 좀 골고루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투톱의 흐름을 지금 딱 놓고 본다면 초반 대비로 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늘장에서 미국에 있었던 이슈를 이 정도면 파고를 잘 넘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변동성이 보이면서 상승분이 반납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은 진행형인 구간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SK 하이닉스에는 경고닥지 붙어 있다라는 점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장 초반에 좀 눈에 띄는 삼전과 하이닉스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많이 반납이 된 오후긴 합니다만 오라클에 대한 충격, 네. 그리고 브로드컴의 성적표는 좋았지만 시간의 거래까지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아직까지 노이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거품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배경이 반도체에 지금 상단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일단 그렇다기보단 제가 오전에 개장 때도 한번 좀 언급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나라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수급의 변화에 덜어냈던 어떤 매수세가 다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 추세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반등을 염두를 해두고 장 후반까지 이제 흐름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 중후반부에 지금 이렇게 힘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 지금 미국 나사 선물 그리고 프리장에서의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힘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이 여파는 우리나라도 이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는 피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라클은 완전히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브로드컴과 오라클을 비교한다면 브로드컴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브로드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세 가지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백로그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주 잔고라고 하고. 근데 지금 이 수주 잔고가 쌓이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수주 잔고도 폭발적으로 붙어줘야 주가가 지금도 괜찮은데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브로드컴 CEO가 백로그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아쉬운 몸의 인터뷰를 좀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인도하는 그 기간입니다. 리드 타임이 생각보다는 좀 짧아요. 이게 길면 길수록 수주가 많다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이제 좀 짧다 보니 백로그도 그렇고 리드 타임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아쉽네. 요거인 것 같고 세 번째 이슈는 이게 있습니다. 지금 공장 가동률을 맥스로 거의 다 돌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수주가 밀려와도 매출에 대한 상한선이 지금 뚜껑이 닫힌 것 아닐까? 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지만 엔비디아는 무엇을 통해 이것을 개선을 했냐면 말도 안 되는 영업 마진율을 보이면서 그걸 이제 돌파를 했던 상황이라서 사실 이유를 그냥 가져다 붙였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 없고 전혀 이상할 것 없는데 그냥 시장에 좀 불신과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작은 어떤 꼬투리를 잡힐 게 있다면 그걸 잡고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이제 투심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사실 지금 위치에서 보면 그들의 약간의 좀 출렁거림을 피하는 듯해 보이지만 저는 경계감은 좀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정 때 음봉일 때 사는 게 그렇게 또 마음 불편한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때 사야 저는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음봉, 종가에 조금씩 담아내는 전략 그대로 유효하다. 대신에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말 사이에 스터디를 더 확실하게 해와서 다음 주 오후의 장점에서 한번 랭킹5에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5에서 네. 화요일 날 본부장님께 네. 제가 기억을 네. 했다가 질문을 꼭 드리도록 할게요. 소부장 궁금하실 텐데 화요일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그러면은 내부적인 모멘텀 하나 볼까요? 김성훈 대표님, 수급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스토리가 달라질지도 궁금합니다. 국민성장펀드 기대감도 반도체가 있을까요? AI와 함께 반도체가 가장 많은 비중이 포함이 됐고, 뭐 대기업에 뭐 편중돼선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용인클래스터 평택공장도 그 리스트 중에 포함이 돼서요. 1호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다음 주 윤곽이 드러나겠죠. 이 펀드 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도체 수급 모멘텀 기대할 수 있는 위치 지금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런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소부장이 힘을 못 쓰는. 못 쓰고 그러니까 있어요. 타이밍적으로도 사실 이 브로드컴의 이 수치에 대한 실망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도 뭐 한 40% 정도 이 투자 자금의 40% 정도는 뭐 지역에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용인 평택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부장 쪽으로 연결시키기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지금 뭐 모빌리티 쪽 이 15조,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 11조, 그다음에 2차 전지에 한 8조 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그쪽에서 좀 더 반응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아직 덜 못 간 쪽이거든요. 네. 그게 이유인 것 같아요. 뭐 바이오도 그렇고, 오늘 뭐 바이오 종목들 워낙에 강세를 띠는데 뭐 생물보안법 이슈도 존재하겠지만은 아마도 소부장 쪽은 뭐 다음 주 마이크론 이제 한 가지 또 능선도 넘어야 되는데 뭐 걱정은 없지만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나머지 섹터 주자들에게 이미 좀 유동성이 좀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슈페타시스와 같은 기판이 특히 더 약한 이유도 브로드컴의 충격이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해석하는 게 대표님의 시선에는 맞다고 정리를 할까요? 이미 반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땡겼죠. 네. 예, 뭐 예를 들어 10만 원대에서 지금 15만 원대 땡겼고도 계속 목표 주가는 상향하는데, 그것을 너무 빠르게 반영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재료들이 자동차 쪽에서도 있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숨고르기 기간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 알겠습니다. 이쪽은 숨고르기 기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쪽에 대해서 펀드 자금 들어가는데 눈여겨보자라고 김성훈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그러면은 이쪽도 한번 볼까요? AI 쪽에서도 30조가 배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김태승 본부장이 네. 인프라 쪽에 대한 모멘텀은요. 사실 이쪽도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만 네. 설비 쪽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최근에는 조금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 다시 안고 인프라 투자, 펀드 이쪽의 모멘텀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오늘 원전 뉴스 살짝 나오니까 BHI 급등 이렇게 가파른 움직임은 확인이 되거든요. 저는 사실 이건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인데 내년 상반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게 아무래도 전력 설비 인프라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왜 그러냐? 브로드컴 CEO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에이직 반도체, 뭐 XPU 뭐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런데 병목 현상은 지금 우리가 아니라 전력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엔 또 그분이 구리 가격 이야기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맞아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역시 지금 하드웨어나 이쪽은 순서대로 공장 증설을 하는 대로 만들면은 어느 정도도 병목 현상은 있겠지만 풀려 나갈 수는 있는데, 전력은 그 병목 현상을 피하기에는 이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나. 안 그러면 지금 이 테크 기업들이 직접 에너지 종합 상사랑 연결을 해가지고 계약하지는 않는 구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보고 있노라면 전력 인프라는 좀 확실하게 좀 끌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가 최근에 인도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인도에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지금 전력 인프라의 어떤 기본 베이스도 굉장히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도 진출을 하는 교두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직납을 지금 할 수 있는 판매 구조는 아니고 네. 조선사, 인도에 있는 조선 기업과 지금 협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네. 왜 HD 현대일렉트릭이 인도에 있는 조선사랑 협업을 했을까 봤더니 거기에 물동량을 넣기 위해서 라는 것을 이제 보면 우리나라 지금 전력기기 업도 인도 쪽으로 이제 진출을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국내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도 보자라고 아이디어 확장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성장 모멘텀 동력 가진 쪽에 대한 시선을 저희가 꾸준하게 주고 있죠. 오늘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자동차 업종이 그래도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까지 연결해서 계속 봐야 될지, 특히 오늘 현대모비스와 같은 경우는 로봇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의 주주 환원 모멘텀 가지고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오늘 앞서서도 모멘텀 가진 쪽들이 다른 쪽에서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중 하나로 자동차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현대모비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대형주 가운데 장중에는 6%까지도 강세가 나온 종목이거든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면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오늘 장에서의 이렇게 단단한 움직임이 오히려 시너지도 있겠지만 조금 더 주주 환원에 대한 색채가 더 짙은 것인지, 어느 쪽 위주로 봐야 되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주 환원 얘기는 좀 약하죠. 약해요. 예.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이 이제 차세대 승부수를 던진 게 로봇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거든요. 28년 가동 목표로 해서 미국의 이제 엘레바마주에 로봇 전용 공장 설립 추진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거기에다가 현대차 그룹의 투자가 규모가 120조가 넘어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파운드리 공장 설립에 나서면서 지금은 한국과 미국을 잇는 로봇의 이런 허브의 구상을 지금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모비스를 키워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 글로비스하고 또 합병 얘기가 또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에버나 이제 이 다이나믹스와 함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이 또 한 번 더 급등을 하는 또 연결고리가 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이죠. 당연히 액추에이터 시장을 지금 가속화하기 위해서 모비스가 지금 대규모 인력 수혈을 한다는 또 얘기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HL만도 어저께 이제 인베스터에 개최했지만은 거기서 28년도에 액추에이터를 대량 양산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멘텀만으로서 주가를 땡기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쌉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어도 PR이 8배 수준이고 HL만도도 2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에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제가 이제 퍼 얘기를 했지만 퍼는 무시하셔도 되고 성장 동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계열에서 자기의 이제 친 계열에서 당연히 액추에이터를 성장을 시키려면 모비스를 키워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정인선 회장의 글로비스와 합병이 이제 이 지분 구조에 대해서 이제 순환 출자 연결고리를 빨리 끊으려면 당연히 모비스가 핵심이 돼야겠죠. 그래서 모비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가운데에서 모비스 계속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글로비스와 함께. 글로비스와 함께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약간 더 넓혀서 로봇까지 좀 커버를 해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이 계속 현대차 그룹발에서 로봇 관련, 자율주행 관련 뉴스가 나오는 것에서 착안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로봇 쪽 위주로 계속 저희는 전략을 잡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유진로봇이 가장 강하고, 이건 생산 라인 설비 계약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모멘텀으로 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강하긴 하지만 자동차 부품은 직접적으로 튀어나가는 시세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로봇 안에서는 계속 강한 두 자릿대 강세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고요. 전략은 계속해서 로봇 위주로 설정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맞을까요? 내년 한 CES까지는요? 코너 들어오기 전에 대표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핵심이었나 보네요. 결국엔 로봇인 것 같고, 결국은 또 로봇인 것 로봇 같아요? 안에서도 결국엔 액추에이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휴머노이드니 뭐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산업용에서 가장 빠르게 성과를 1차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일단 액추에이터 쪽인데, 이쪽이 먼저 시세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 따라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후발주자를 보면,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야기 안 하셨지만 나우로보틱스를 되게 좋게 보시는 상황이고, 맞나요, 대표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이제 나우로보틱스도 지금 좋게 보는데, 시메스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지금 현대모백스가 어떻게 보면 산업용 물류 이동 쪽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죠. 아무래도 이제 쿠팡을 통해서 굉장히 큰 수주 잔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시메스도 그 못지 않습니다. 나이키 공장이라든지 여기도 쿠팡 공장이라든지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들 다수의 수주 잔고가 잡힌 상황이라서 만약 덜 올랐지만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기업을 따져보자면 저는 시메스의 현재 구간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로봇이고 그중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액추에이터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로봇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좀 약하죠. 그래서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가 전체 섹터 심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 제형 기술을 둘러싼 특허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노이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라고 알테오젠 사측은 선을 딱 그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작의 불안감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보유자분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김성훈 대표님, 독자 보안 영향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의 여전히 파란 불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보유자분들은 지금 기대만 많이 하다가 너무 노이즈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알테오젠의 강성 주주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노이즈가 있을 때 매도해야 된다. 일단은 매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이렇게 이 121선까지 밀리고 그 월요일 날 제가 하루 후에 반등이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체제가 좋은 바이오주들이 너무 많다.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일동제약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알테오젠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렇게 기대감 있고 기술 이전을 많이 한 기업들은. 근데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이 만약에 이런 이슈가 걸렸을 때 그럼 나는 이쪽으로 이 방향을 틀어야지라고 하는 되게 매력적인 기술 이전 종목들도 많은데 불구하고 이렇게 노이즈가 계속 생기는데 굳이 알테오젠 계속 고집할 거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뭐 이 제조 방법 관련 이 IPR을 지금 청구했거든요. 네.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지금 제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걸 아예 알테오젠이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 다른 대안으로 갔다가 다음에 다시 오자. 왜냐하면 안정화됐을 때 지금 안정화 구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ABL 바이오를 비롯해서 지금 그렇다면 뭐 종목들을 뭐가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일동제약 봐야죠. 경구용 비만 가장 확실한 데에서 우리가 투자처를 찾는 게 중요하겠다. 지금으로서는 뭐 일라이릴리가 지금 그 오포크리플론이 3상 완료되고 이제 상용화 되잖아요. 내년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버금가는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일동제약이라고. 그래서 일동제약 오르는 이유가 만약에 뭐 제형보다 알약이 당연히 편할 거고 가격도 저렴한데 그것도 효능까지 겸비를 했거든요. 그런 거는 투자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대안을 몇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안을 한번 살펴보자. 소나기를 맞지 말고 일단 피했다가 다시 보자. 노이즈 계속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알테오젠 중심으로는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일동제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멘텀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새롭게 호재보다 낙재가 부각되는 한올 바이오파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대성 본부장이 이게 웹페이지 가보니까 공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토클리맙이 빠르면 연내 3상 기대감이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약간 설마했다가 지금 장중 저점입니다. 보유자분들도 그리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제약바이오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런 기술적 위치까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권리 반환 위기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은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알테오젠과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알테오젠은 저는 사실 대표님과 의견과는 좀 정반대되는 지금이라도 만약 사고 싶으셨는데 못 사셨던 분들은 사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에 반면에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업화의 우선순위만 밀렸다라고 하면 버텨볼만 하겠지만 이 권리 반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로 받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 이제 유사 사례를 본다면 한미약품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서랍 속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비만 당뇨 시장을 만나서 다시 이제 꺼내 올리는 상황이라서 조금 결과치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에서 나오는 뉴스는 일정 부분은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주말에 보다 객관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인한 이후에
다음 주에 완벽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지금은 순서상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애둘러 둘러둘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면으로 제가 느낀 어떤 네. 기분은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느껴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는 지금은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딱 하나만 제약바이오 내에서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오후에 이 시간에 갑자기 급등해서 삼성 에피솔딩스 제가 질문 드렸던 거 기억이 네. 납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오늘 장중에는 21%까지 고점이 또 한 번 뚫어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삼전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실려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상장한 날의 고점 지금 돌파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고요. 오늘 타이밍이 좀 애매한 게 한올바이오파마, 알테오젠, 퓨처캠 그러니까 최근에 시세가 엄청나게 잘 나왔던 종목군들의 차익 물량이라든지 손절 물량이 지금 분노에 차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삼성 에피솔딩스 뭐 이게 아니더라도 올라갈 만한 명분들 충분했는데 보다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그런 힘들이 좀 붙어서 인지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안 내에서의 수급 포인트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정책 볼게요. 여기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토지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쪽은 저희가 어떻게 지금 자리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방이 상한가 오전에 들어가고 지금도 풀리질 않았습니다. 이른바 자산주 어떻게 볼까요? 대표님. 중소형 건설사도 한 차례 들썩들썩 그리고 땅 많이 가진 쪽 지분 가치 재평가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는 쪽 많거든요. 지금 현재 심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저희는 파악할 필요가 있을까요? 딱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네. 지금은 통화 가치보다는 당연히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될 시점인데 그게 어찌 보면은 지금 천일고속이 주가가 10배가 갔네. 정말 고속이에요. 네, 고속으로 갔죠. 그러면 천일고속이 이제는 힘에 붙일 때 다른 이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자산주를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바닥에 있는 뭐 하림지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서부티엔드라든가 이제 관련 이제 인근에 있는 땅에서 이 자산 평가 이익이 좀 증가될 수 있을 만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용산이라든가 이쪽으로 계속 퍼지고 있는데 뭐 낮은 상가를 비롯해서 신정동 부지를 갖고 있는 거기에 또 롯데칠성까지 또 부각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되 이것은 테마적 요소로 접근하다 이렇게 좀 결말을 빠르게 짓고 싶습니다. 빠르게 테마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책의 키워드에서 원픽이 나왔습니다. 조금 작은 종목일까 했더니 아닙니다. 굉장히 묵직한 종목이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입니다. 김대선 본부장님 정책에서 픽이 나왔네요. 네, 저는 삼성물산을 가지고 나왔고요. 정책 그대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종목에서는 약간의 변화 보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구로 삼성물산 같은 던졌어요. 경우에는 주택 사업에 대한 확장이라기보단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어떤 이제 확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데이터 센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후죽순 지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턴키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라고 하면 삼성물산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실적 성장과 함께 주주하는 기대감을 지금 모두 보여줄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의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손절가 22만 원, 목표가 33만 원 드리는데 참 정부에서 분명히 올해는 부동산보다 증시에 힘을 더 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증시 안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치 관련한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삼성물산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좀 믿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저는 드려보고 싶습니다. 목표가 그러면은 33만 원일까요? 아니면 30만 원일까요? 1차적으로는 30만 원이고요. 네. 30만 원이 돌파하게 되면 33만 원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2차 나눠서 목표가 1차는 30만 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